네, 그러면 1일차 3교시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잠깐만 복습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금융경제를 활용해서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의 목표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안정적인 게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물가 안정을 의미했고, 두 번째 이 성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제 성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었죠. 그래서 1교시는 이 물가를 끌어내면서, 자, 물가는 모든 돈의 양을 모든 물건의 양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또 돈의 양을 1교시에 배웠었고, 이 물건의 양에 대해서 2교시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각각 여기서는 금리라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냈었고, 여기서는 이제 GDP라는 개념을 긁어와서 이제 실질 GDP라는 개념까지 끌어와서 개의 변화율인 경제 성장률까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1교시 때 이제 1, 2교시 때 이제 물가를 이루는 이 두 가지 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 두 개를 활용해서 물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번 3교시 때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2교시 물건의 양 GDP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명목 GDP는 이제 실질 GDP에 물가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의 변화율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한 국가에서 물건이 얼마나 뿜어져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얘의 변화율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명목 GDP에서 이 물가 요소를 이제 좀 걸러내줘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살펴봤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플러스가 실제로 그 수학에서의 그 진짜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실질 GDP와 물가 요소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명목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 이제 명목 GDP가 예를 들어 2200조였나요? 저번 시간에 예시가 2200조고, 실질 GDP가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보통이기 때문에 얘보다 살짝 작은 2000조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걸 정확한 수식으로 표현을 해내려면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냐면, 요 2000조라는 애가 물가 요소를 거쳐서 얼마만큼 지금 2200조면은 여기에 10%가, 그러니까 이렇게 10%가 곱해진, 그러니까 2200조라는 애를 물가 요소가 2200으로 뻥튀기 시켜주는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지금 명목 GDP는 실질 GDP 곱하기 이제 얼마만큼 뻥튀기 시키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식적으로도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 GDP 이렇게 약분이 되면은 이 식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수식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게 요게 저희가 말하는 얼마나 실질 GDP를 뻥튀기 시켜주는 요게 이제 물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 GDP와 물가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 명목 GDP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교시 때, 아니죠. 2교시 때 예시가 뭐였냐면, 스마트폰하고 전기자동차였잖아요. 그래서 P 22년도를 현재로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이제 2022년도 스마트폰 하고 2022년도에 전기자동차의 Q 2022년도의 전기자동차. 요게 이제 명목 GDP였죠. 그 2022년에 명목 GDP가 되겠죠. 그 2022년도의 가격에 2022년도에 생산량을 전부 적용했으니까 2022년도에 명목 GD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질 GDP로 이제 물가 요소를 걸러내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2교시에서 이제 기준연도의 가격을 잡았죠. 2020년을 수식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보통 이제 통계 잡을 때 2015년도를 많이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2021년도 스마트폰의 전기 자동차 2015년도의 기준연도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2022년도 이렇게 이제 실질 GDP를 구해냈었죠. 이게 그 2022년도의 실질 GDP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랑 요거 배우는 거는 이제 2교시 때 배웠던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이 형태가 그대로 요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금 그때는 요 한 줄 한 줄을 각각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통으로 합쳐서 여기다가 이제 백분율을 곱해주면 얘가 이제 물가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 이름이 있는데 얘가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는,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의 변화율이다. 그리고 또 금융경제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는 금리였다. 이런 것처럼 물가에서의 가장 대표되는 경제 지표를 저희는 그래서 흔히 GDP 디플레이터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명목에서 실질을 구해냈을 때는 이게 이제 가격에 생산량을 곱하면 이제 뭐 총 생산 액수, 액면가가 나오는 걸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실질 GDP를 구할 때는 얘를 이제 기준연도로 잡아주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물건의 양의 변화량에 집중을 했었더라면, 지금 저희가 GDP 디플레이터, 물가 요소를 구하는 과정은 어떤 거냐면, 이제 얘네는 통일을 시켜놓고 이제 얘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그러니까 2015년도, 2022년도 각각 다른 이 가격의 변화를 다 감안해서 구해내는 것이 이 GDP 디플레이터, 물가 요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간단한 계산으로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시랑 똑같이 이제 요 2022년도에 명목 GDP를 2200조라고 한번 해보고, 요 실질 GDP 2022년도의 실질 GDP를 2000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준 게 GDP 디플레이터의 정의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요? 110인가요? 맞죠? 110 맞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110이 GDP 디플레이터라는데 이게 물가 요소잖아요. 근데 이 물가 요소가 딱 110이라는 숫자로 나타내니까 정확한 감이 없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요 2000조라는 실질 GDP를 2015년도 기준연도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은 2015년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5년도에는 어떠한 2015년도에 명목 GDP 값이 어떠한 값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2015년이고 여기도 2015년, 여기도 2015년, 여기도 2015년. 요것도 그러니까 명목 GDP는 이렇게 쓰여질 것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실제 GDP도 여기가 2015년도였는데 여기도 2015.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값들이 다 2015년도 기준연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 분자하고 분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실질 GDP는 그러니까 2015년도가 얘가 지금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기준연도에서는 항상 이 분자 분모가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주면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무조건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요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연도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22년도는 10% 물가가 뛴 거구나 라고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이 경제지표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GDP 디플레이터는 실제로 물건을 어떠한 물건을 그러니까 물가 요소를 측정한다라는 건 이렇게 어떤 예를 좀 아, 어디다 써볼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가 요소를 잰다라는 거는 그 어떤 이런 바구니가 있습니다. 장바구니라고 해보죠. 이 장바구니에 가격을 재는 건데 여기에 이제 어, 태그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 물가 GDP 디플레이터 얼마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따지는 게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저희는 GDP 디플레이터에서는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판매되는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물가지수를 뽑아낸 게 GDP 디플레이터 발음이 힘드네요.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물가라고 하는 거는 어 실제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어디 식료품이나 뭐 생필품을 사러 갔을 때 느껴지는 이번 연도는 정말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 어려워? 약간 이런 말이 나올 때 하는 게 요 장바구니에서 실제 우리 생활하고 관련된 물건들을 좀 추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물건들이 다 담겨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비누, 쌀, 고기, 칫솔, 샴푸 뭐 이렇게 실생활에 관련된 그런 가격만 뽑아서 따로 또 물가 지수를 계산해낸 게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요게 이제 소비자의 C 해서 CPI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 이게 카메라에 나오나요 지금? 아, 나오, 네,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생필품과 관련된 물건을 담아서 계산을 한 지수를 하나 뽑아낸 게 CPI고, 또 이제 정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 장바구니에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낼 때 들어가는 좀 특수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원재료, 석유 가격, 시멘트 가격, 뭐 등등 이렇게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해낼 때 필요한 뭐 광물의 가격, 이런 원재료들의 가격 같은 것들만 따로 뽑아서 가격 태그를 이렇게 물가지수 태그를 만들어낸 게 여기에 써져 있는 거를 PPI, 프로듀서 생산자 프라이스 인덱스 가격 지수라 해서 여기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물건을 가지고 GDP 디플레이터를 뽑아냈는데 좀 더 정교하게 지수를 확인하면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 장바구니는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들고 있는 형국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기업이 이렇게 장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기업들이 장을 볼 때 담는 그런 것으로 구분해서 지수를 두 개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나 이제 뉴스나 경제 뉴스나 기사 이런 걸 볼 때 좀 중요하다라는 게 PPI는 그렇게 이거보다는 확실히 GDP 디플레이터랑 요 CPI의 중요도가 이제 높아서 경제 뉴스나 기사를 볼 때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물가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거고 이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물가 지수를 이렇게 따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 뭐 아까 2015년도 기준연도를 잡았으면 얘가 100이고 여기 뭐 이제 그 여기서 2022년도에서는 110이었었잖아요. 근데 요 지표 자체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GDP 디플레이터인데 얘가 이제 물가 지수가 되겠죠. 얘가 보여주는 거는 어떤 한 시점에서의 2022년도면 이거다, 2015년도면 이거다 라는 특정 시점에서의 물가 지수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경제를 보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시점이 2022년도에 110인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지표의 방향성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저희가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경제 상황에 관련해서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 목표가 돼가지고 저희가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는 건데 이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까지 따져보려면 이 과거의 흐름,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포인트 값을 아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포인트 값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딱 요 지표 자체에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떤 제가 마법을 부려서 요거를 명목 GDP 변화율, 그러니까 얼마나 변하는지 방향성에 관한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실질 GDP 변화율 플러스 이거 물가 지수의 변화율. 보통 물가는 상승하니까 얘를 물가 상승률이라고, 물가 상승 변화율이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 물가가 빠지면은 얘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니까 뭐 물가가 빠지는 것도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특정 시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식에서 제가 어떠한 수식적인 마법을 부려서 이렇게 변화율,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는
요 포인트에 어떠한 상황인지만 알려주지만 얘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된다면 아, 여지껏 물가가 오르는 추세구나. 그러면 일로 가겠네. 아, 아니네. 물가가 좀 빠지는 추세네. 일로 가겠네. 그러니까 즉, 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성의 개념이 들어간 변화율 요 시까지 저희가 잡고 가면은 훨씬 더 물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명목 GDP는 실질 GDP랑 요 물가 지수를 이렇게 둘이 합쳐서 고려해서 나온 거지 이게 뭐 실제 더하기 수학적인 더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는 진짜 수학적인 곱하기인 거고 얘는 실제로 수학적인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언뜻 보기에 이 식에서 일로 내려오는 과정이 저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내용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뭐 양변에 뭘 어떻게 취해주든 쉽게 더하기로 바뀌는 과정은 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어떠한 제가 마법을 우린다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어떤 수식적인 변화로 이렇게 끌고 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 변화율에 대한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렇게 시간축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물가 지수가 막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특정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여기를 뭐 한 t년 t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t-1 년도라고 한번 해보면 요게 이제 y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t-1 그렇죠. 그러니까 물까지 있으니까 P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요 차이가 기준년 대비 얼마나 변했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0이고 얘가 120이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120 마이너스 100이 처음 여기서부터 얼마나 늘어났는지 20이니까 20%잖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120으로 20% 뛰는 거를 나타내는 거를 변화율 얘를 x라고 해볼게요. 얘를 변화율. 네. 그러면 얘는 지금 p t-1에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1 플러스 x는 p t-1분의 pt 요 1로 넘기기만 한 거예요. 얘는 이제 신경 안 쓰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허들이 있는데 한번 이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EAX라는 함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EAX가 이렇게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게 뭐 y는 EX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1이에요. 근데 1 플러스 x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y는 1 플러스 x랑 같은 놈입니다. 심지어 여기서의 기울기도 여기서의 기울기 얘도 1이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2x니까 x는 0일 때는 얘가 1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도 1이고 얘도 미분하면 얘는 항상 기울기가 1이니까 심지어 0일 때는 기울기도 같고 값도 1로 y의 값도 1로 같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EX를 이게 어떻게 표현하죠? EX가 결론부터 표현을 하면은 얘가 이제 1 플러스 x분의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되게 계산하기 복잡한
초월함수라고 불리는 놈인데, 얘를 이제 계산하기 편한 다항함수로 바꾸면 어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네, 맞네요.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는데, 어, 아까 그림을 지워버렸네. y는 EX, y는 X 플러스. 그러니까 저희가 요 부분에 x는 0 근처에 돋보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포인트를 확인하면은 이의 x라는 식은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써낼 수 있지만 이 뒷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가 매우 작은 부분만을 우리가 관측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부분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이 x가 저희는 계속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경제 지표를 항상 얘기할 때는 이 x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뭐 50%가 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진짜 경제 성장이 5% 돼도 정말 좋은 경제 성장이 일어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가가 막 20%씩 뛰고 이런 일들은 경제에서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요즘 뭐 한 4%, 5%막 이렇게 뛰는데도 엄청 물가가 많이 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이 5%, 4% 이런 게 사실 숫자로 따져보면은 얘는 0.05고 얘는 0.04에서 0.05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치들이 사실 이 0 근처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0.05, 뭐 0.04 이런 수치들을 저희는 경제 지표를 이런 애들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x가 매우 작은 0 근처에 있다라는 매우 작은 수라는 이 가정을 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1 플러스 x라는 애를 2의 x라는 놈으로 이렇게 근사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림잡아서 계산? 좀 거치게 표현하면 대충 계산을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수식까지 납득이 되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 ln을 한번 취해보는 겁니다. 요 식의 ln을 자연로그를 취해보면은 x는 대충 이제 ln pt-1의 pt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 ln pt의 마이너스 ln pt 마이너스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2x에 ln을 자연로그를 취하면 x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써지면서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의 이제 목적을 다시 찾아서 저희가 이걸 왜 시작했냐면 이 x라는 변화율, 명목 GDP의 변화율, 실질 GDP의 변화율, 물가지수의 변화율을 다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 스텝 1 우선 이 값들 t-1년에 해당하는 값과 t년에 해당하는 값에 자연로그 ln을 취해라. 그 다음에 스텝 2 이 자연로그를 취해준 값을 빼라. 이러면 저희가 변화율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100에서 120, 그러니까 경제가 20%씩 뻥튀기 되는 그런 예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경제 지표가 100에서 102까지 뛰었다라고 해보죠. 2%뛴 거잖아요. 2%. 이 정도면 충분히 경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ln 102에서 ln 100을 빼는 거죠. 이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기 102에 ln을 취하고 100에 ln을 취해서 서로 빼주면은 이게 0.019 얘가 0.019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화율 x가 1.9%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잖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102만큼 변했다라는 건 2%가 변한 건데 대충 이런 근사식을 대충 어림잡아 구하는 이 근사식을 활용하면 빠르게 102에다가 그러니까 스텝 1 100이랑 100에 각각 자연호를 딱 취해봐. 그 다음에 이걸 빼봐. 그러면은 2%랑 대충 비슷한 1.9%를 이 변화율을 100에서 102로 변한 이 변화율을 빠르게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약간 지루해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써보고 여기를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GDP가 실질 GDP 곱하기 물가지수였죠. 얘가 GDP 디플레이터. 그러면은 명목 GDP T년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T년도의 실질 GDP는 물가지수 T년도. 그러니까 T년도에 일어난 일을 식으로 한 줄로 써보면 이렇게 다 써버릴 수 있겠죠. T-1년도에 일어난 일도 명목 GDP T-1은 실질 GDP T-1 곱하기 물가지수 T-1로 이렇게 써낼 수 있겠죠. 저희가 아까 원칙이 뭐였죠? 스텝 1이 이제 이 각각의 ln을 자연어구를 취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다 취해버리면 얘가 공간이 좁지만 실질 GDP의 T년도 플러스 ln의 물가지수 T년도 되고 얘는 실질 GDP의 T-1년도 ln의 물가지수 T-1년도 됐다.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ln 안에 곱해져 있는 거는 각각 분리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쭉 빼는 겁니다. 빼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다 왔어. 자, 명목 GDP 마이너스 명목 GDP T-1년도는 자, 여기 ln 실질 GDP T 마이너스 ln 실질 GDP T-1년도 플러스 ln 이제 요 부분을 하면 ln 물가지수 T년도 마이너스 ln 물가지수 T-1년도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게 ln의 T-1년도의 값에 ln을 취한 다음 빼주면 이게 명목 GDP 성장 변화율입니다. 대충 어림잡아 아까 2% 상승한 상황에서는 대충 1.9%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얘는 실질 GDP 변화율이 되겠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다 지금 똑같이 실질 GDP에 ln 취해주고 빼줬잖아요. 얘도
물가 지수에 LNG하고 빼줬으니까 얘는 이제 물가 지수 변화에 물가 상승률하고 대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 식에서 어떠한 마법을 거쳤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그 스텝 1 LN을 각각 취해주고 스텝 2 서로 이 취해준 값들을 빼줘라. 그럼 대충 변화율과 비슷한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 식을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로 수식적으로도 플러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명목 GDP는 뭐였죠? 실질 GDP 곱하기 이게 이제 실질 GDP분의 명목 GDP라 해서 얘가 이제 물가 요소로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얘를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론 그 실질 GDP분의 명목 GDP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걸 다 합쳐서 GDP 디플레이터라 하지만 어쨌든 그 뿌리는 같으니까 얘도 요거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그 자체를 물가지수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마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명목 GDP의 변화율은 실질 GDP의 변화율 플러스 네, 그 물가 변동률, 물가 지수의 변화율,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렇게 식을 도출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출발해서 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고 얘에서 또 이제 변화율이랑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또 추가적인 식의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확인을 한 거죠. 저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또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 논리 전개가 된 거는 알았으니까 잠깐 얘는 지워두고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얘를 이제 너무 글자가 항상 기니까 이거를 실질 GDP가 이제 얘가 정말 실제적으로 한 경제 내에서 생산된 양이잖아요. 그리고 물가지수는 P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PY의 이제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목 GDP라는 게 저희가 2교시 때 살펴봤듯이 얘는 이제 지도가 네,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실물경제 부분 뭐야 얘는 자석이 안 붙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실물경제에서 얼마나 액면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뿜어져 나온 물건의 양을 PY라는 이 식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PY는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에서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일 수가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한국말로 표현하면 얘는 한 국가 내에서 만들어진 물건의 총량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GDP는 총 생산인데 얘는 총 지출로 측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야, 이 많은 예를 들어 뭐 2천조 되는
양의 물건이 생산됐다라는 거는 총 생산은 총 GDP니까 2천조만큼의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2천조라는 물건이 우리한테 GDP가 2천조구나라고 알려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즉, 이 모든 물건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총 거래를 위한 돈의 양도 2천조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 생산된 양 GDP는 총 지출로 계산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실물 경제를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이 실물 경제를 어떻게 그 심장박동기처럼 측정을 한번 해보면, 실물 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GDP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A라는 애가 있고, 여기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애가 이제 B라는 애가 물건을 사면서 A한테 결제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해볼까요? 1,000원을 딱 결제를 하는 순간, 이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 이 GDP에서는 예를 들어 GDP가 0이었는데 이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 이게 띵동 하면서 여기가 1,000원으로 숫자가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보니까 이 B라는 애가 약간 장난기가 있어서 요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이 돈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1,000원인데 사실 얘가 여기다 뭐 이게 요 구석에다가 바보 똥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B라는 애가 돈에다가 낙서를 하는 거죠. A는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 바보 똥개라고 거의 뭐 사인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 돈을 받은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또 A는 물건을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또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또 이제 A도 이제 사람이니까 소비를 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 이제 C한테 가가지고 여기 바보 똥개라고 써져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스마트폰을 B가 샀으면 A는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전기자동차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이 바보 똥개를 왜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서도 예를 들어 뭐 얘도 이제 첫 번째 거래가 일어났을 때 0에서 1,000으로 올라갔으면 두 번째 거래가 일어났을 때도 이제 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갈 띵동 하면서 얘 숫자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GDP는 0에서 2,000으로 올랐는데 돈은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이 2,000이라는 지출 총 GDP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이 똑같은 종이돈이 이제 두 번 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종이돈 한 장이 있더라도 얘가 이 바보똥개라는 애가 똑같은 돈이 여러 번 거래가 되면 얘는 이제 명목 GDP에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얘가 한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저희가 한 달리기를 할 때 한 특정 시간 구간 안에 몇 미터를 달렸는지를 속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한 기간 동안에 이 똑같은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를 이제 화폐 유통 속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 V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2000조라는 총 만들어진 총 생산액이라는 애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폐량, 이게 1000원이 아니라 이제 2000조에 이 개념을 이제 확대하는 거니까 총 화폐량의 이 똑같은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몇 번 쓰였는가에 대한 화폐 유통 속도를 곱한 애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2000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거래에서 쓰이는 돈의 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 여기서의 총 명목 GDP를 거래하기 위해 총 필요한 돈의 양은 MV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가를 돈의 양,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MV는 PY니까 이게 P는 Y분의 MV,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써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이제 PV는 PY는 MV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희가 마법을 한번 또 써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궁금할 때는 이 마법을 써가지고 이제 그건 거죠. 과정은 이제 간단하게 한 번만 복습을 하고, 여기다가 ln을 씌웁니다. 그러면은 ln p 플러스 ln y는 ln m 플러스 ln v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t에 관련된 t년에 관련된 식을 쓰고 t-1년에 관련된 식을 쓰면은 또 빼주면은 얘가 예를 들어 pt ln pt-1이면 얘는 또 ln pt에 ln pt-1이 빠지면서 얘 자체가 그 뭐랄까요, 가격 변화율,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물가 가격 변화율 한글로 이해가 쉽도록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더하기로 또 써보면은 명목 GDP, 아니죠. 이건 실질 GDP죠. 실질 GDP 변화율은 통화량, 돈의 양, 돈의 양 변화율 더하기 유통속도 변화율로 이렇게 새로운 또 PY는 MV라는 식에서 이 식을 또 저희가 이렇게 마법을 써서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본 건 좋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성립은 하는데, 실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은 데이터를 관측을 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돈의 양 변화율하고 물가의 변화율이 상당히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양 변화율이 이 물가 변화율하고 상당히 비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각 국가가,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 막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엄청 많이 변하면, 그러니까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면 물가도 많이 변하고,
돈의 양이 별로 안 변하면 물가도 안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물가가 낮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 찍혀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높은 우리나라는 이쪽에 찍혀 있을 수도 있고 뭐 물가가 막 폭등하고 막 이런 나라는 이런 쪽에 막 화폐 막 엄청 찍어내면은 물가가 막 엄청나게 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긴 시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성립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 이 유통 속도도 그냥 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고 막 이게 그렇게 많이 변하는 엄청 이렇게 움직임이 큰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실질 GDP 변화에도 얘 자체가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는 건데 얘도 정말 이 돈의 양을 변화시켜서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면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하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가는 아이고, 물가는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아 물가의 얘의 변동을 주는 애는 결국 돈의 양이 얼마나 변동을 주느냐에 따라 얘랑 굉장히 그러니까 물가의 변화율에는 돈의 양의 변화율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물건의 양보다는 물가가 물건의 양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돈의 양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이 훨씬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교시 때 이걸 배우고 2교시 때 이걸 이렇게 배웠지만 정말 물가와 직결되는 요인은 돈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되게 그 합, 인플레이션은 여기서 하나 찍고 나가야 될 게 이렇게 해서 물가가 이제 뭐 GDP 디플레이터로도 표현되고 그 중에 애들을 저희가 일반 소비자가 많이 쓰는 게 것만 모아서 표현하면 CPI, 기업 물건 생산할 때 물건 쓰는 재료들을 바구니에 담으면 PPI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를 저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물가 지수가 내려가는 거를 디플레이션이라 하는데 또 이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거는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 용어 정리를 일단 한번 체크는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밀턴 프리드먼이 이제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살펴봤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가는 돈의 양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멘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요소요소로 따져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경제에서 실물경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여기서 아무리 돈을 막 뿜어내고 뭘 하는데 실물경제에서의 그 성장은 결국에는 물건의 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얘의 영향을 금융경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실물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잘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경제가 돈을 찍어내고 뭐 어떻게 경기부양을 하려는 노력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번 시간이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뭘 배웠었는지 한번 이제 또 대충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저희는 모든 국가들의 목표는 금융경제를 활용해서 실물경제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고, 안정적인 거는 물가 안정이었고, 성장은 경제 성장이었다. 이 물가 안정에서의 물가를 끌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물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물가는 이제 돈의 양분의 아니죠,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이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물가를 이제 대표하는 얘한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던 겁니다. 너의 뭐랄까요?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 내 이름은 GDP 디플레이터야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가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별명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장바구니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생필품이나 이런 개인들이 쓰는 거를 모아서 얘기를 하면 나는 물가 요소긴 하지만 CPI라고 불리기도 해. 소비자 물가지수. 또 기업들이 쓰는 물건들만 장바구니에 모아서 측정한 물가지수는 나는 그래서 PPI라고도 별명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여기서 이 물가라는 애, 오늘 이제 이 물가라는 애에 대해 제대로 한번 살펴본 건데, 물가라는 애가 이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사실은 내가, 어, 와이프가 있어. 어?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와이프가 있는데, 사실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 와이프의 이름이 실제 GDP야. 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내가 와이프가 있는데, 애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명목 GDP야. 뭔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거냐면, 저희가 지금 물가 요소,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뭐죠? 네, 와이프가 실질 GDP라는 애가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P죠? 얘가 Y고 PY라는 명목 GDP라는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Y가 결국에는 그거죠. 실질 GDP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명목 GDP는 실질 GDP 곱하기 물가 요소. 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PY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를 했었냐면 마법을 부려가지고 명목 GDP의 변화율은 실질 GDP의 변화율과 물가 지수의 변화율, 즉 물가 상승률의 합이라는 식까지 한번 도출을 해봤고, 이 마법에 대한 약간 비밀 뒷이야기까지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P라는 물가라는 애의 뭐랄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물가라는 애의 자기소개였다면, 그러면 이제 물가라는 여기 앞에 한 30분까지 물가라는 놈의 자기소개가 앞에 한 30분, 40분 정도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P의 물가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래서 P야, 너는 친구가 누구 있는데 누구랑 어울려 다니니? 했더니 P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친구가 Y도 있고 M도 있고 V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애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P라는 애, Y라는 애, M이라는 애, V라는 애의 위치를 보니까 어, 요 PY는 MV 실물 경제에서의 총 생산된 명목 GDP가 총 뿜어져 나온 물건의 액면가가 이거를 거래하기 위해 거래된 총 돈의 양하고 똑같아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P가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V랑 Y는 얘네 MBTI가 그 뭐죠? 얘네가 T야. 그래서 얘는 이게 띵킹이잖아. 이 뭐 예를 들어 E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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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P 여기 F랑 T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사실 V랑 Y는 MBTI가 T라서 얘네 약간 별로 재미가 없어. 그리고 P랑 M은 MBTI가 뭐죠? 얘는 F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 M이 돈의 양이잖아요. 돈의 양이 변하면은 P라는 애는 MBTI가 F여서 공감력이 좋아서 예를 들어 야 나 오늘 밤에 야식 먹어가지고 배가 그러니까 살이 쪄가지고 걱정이야 라고 하면은 P도 나도 걱정이 공감이 돼서 똑같은 이 돈의 양 증가량에 거의 비슷하게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는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인데 얘랑 얘는 굉장히 서로 연동이 잘 된다. M의 얘기를 P는 굉장히 공감을 잘 해주는데 이 V랑 F라는 애는 화폐 유통 속도는 뭐 M이라는 애가 밤에 야식을 먹어서 살이 찌든 통화량이 늘어나든 말든 계속 안정적인 거고 Y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얘가 이게 이제 띵킹을 강조하는 애들이라 되게 논리적인 애들이라 이제 그 M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약간 제가 생각해낸 비유였는데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이번 3교시 때 물가라는 애 이제 얘가 어떤 놈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름은 뭔지 그리고 별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고 이제 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 명목 GDP는 실질 GDP 곱하기 물가지수라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가의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PY는 MV라는 얘가 이제 화폐수량설이라는 한 번만 적기만 해보겠습니다. 얘가 화폐수량설이라는 거긴 하지만 일단 이거는 이런 용어들은 너무 머리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PY는 MV다라는 사실까지 했고 이 M이랑 P는 이 돈의 양의 변화가 변하면 물가는 더 빠르게 그러니까 얘네 둘은 굉장히 서로 연동 관계가 깊다라는 사실까지 한번 찍고 이번 시간을 이제 정리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